예, 돈번 투자자의 공통점, 시장 예측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 23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뭐 전망치들도 나오고, 지금 유튜브나 뭐 여러 매체를 보면은 이제 시장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장 예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 말하는 분들의, 내재된 논리,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시장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보시면은 사실 투자가 좀 많이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번 투자자의 공통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 대부분은 시장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왜 시장 예측이 의미가 없고 시장 예측을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시장 예측을 안 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워렌 버핏하고 이제 피터 린치 이런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대가들의 조언을 보면요, 워렌 버핏은 아무도 시장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때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기다리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주식을 들고 있냐, 뭐 이런 챌린지를 많이 받겠죠. 이분도 큰 금액의 이제 자금을 운용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럴 만큼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약세장 주식의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매매만 많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 투자를 꾸준히 못해서 수익을 많이 못 벌어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 너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연구를 하든 책을 열심히 읽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충분히 시장의 저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 시장 예측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비슷하게 이제 피터 린치, 요분은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오랫동안 이제 성공적으로 운용하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신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장 예측 시간 낭비다. 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좀 더 저평가된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낫다,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장기 투자한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장이 막상 떨어지면 두려워서 다 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무의미한 시장 예측을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이즈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이 투자에서 시장 예측 요 부분을 빼면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시장 예측 뺀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시장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 전략하고 투자 전술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과 전술을 꾸준히 이제 연마해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런 투자 대가들, 돈을 많이 번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전략과 전술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산 배분이 되겠죠.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사실 자산 배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 그리고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유동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주식하고 채권, 뭐 부동산, 뭐 현금, 이런 각각의 이제 자산에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 뭐 다양한 이제 자산 배분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해서 EMP라고도 하고 이제 TDF라고도 하고요. 큰 의미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채권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펀드들이 좀 수익이 안 좋았던 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거는 그 올해 채권이 안 좋지만 채권이 자산 배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채권이 자산 배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자 수익을 꾸준하게 받게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변동성도 낮으면서 꾸준한 그 수익, 그 이자를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채권, 그 중에서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주식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을 때 그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주식이 안 좋고 마켓 상황이 안 좋으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일반적으로 채권이 상승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주식의 하락 국면을 어느 정도 방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채권이 중요한 자산 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ETF 중에 하나 이제 BND ETF, 이게 이제 블룸버그 US 에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요, 국채하고 회사채, 뭐 MBS 다 들어간 이제 채권형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해 최악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뭐 2008년도나 2020년도 이 위기 때도 양의 수익률이었는데 올해는 한 15% 정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산 배분하려면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가? 예,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어느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됩니다. 예,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본적으로 자산 그 배분을 해서 가져가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기 투자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정말 전술적으로 매매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건전한 주식시장. 어찌 보면 이제 체계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이 자본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주식시장,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채권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채권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핑크 글로벌 본드 이제 기관 클래스의 이제 성과입니다. 이제 99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죠.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산 배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 3.6,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4.79입니다. 예,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0.85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샤프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장기 투자에서 이제 가장 그 성과가 좋은 주식 인덱스 중에 하나가 이제 S&P 500이잖아요. 이제 S&P 500의 ETF를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이 이제 6.8%고 변동성이 15.3.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가 0.3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채권형 요 펀드보다 수익률은 좀 더 높죠. 연 2% 정도 높은데 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샤프 레이시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은 떨어진다. 주식이 채권 대비해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굴곡이 크잖아요. 예, 2008년이나 뭐 2020년에 이렇게 큰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그 이자를 쌓아 나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자산 배분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사실은 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별로 수익이 얻을 게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산, 에셋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커머더티 시장이 있을 텐데요. 커머더티 시장은 이제 원유, 농산물, 뭐 비철금속, 귀금속 등이 있죠. 커머더티 시장은 사실은 이 트렌드가 이제 뭐 어떤 방향성을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뭐 원유만 보시더라도 올해는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뭐 좀 조정받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그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커머더티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금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좀 떨어지는 자산 배분이다. 다만 이제 그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다른 전통 자산하고. 그래서 다른 자산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도 자산 배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자산 배분 모델에도 이제 그 원유 ETF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형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의미 있는 또 자산 배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유 ETF도 좋지만 저희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원유랑 비슷하게 가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지금 한 8% 정도 나오는 MLP ETF 이런 형태도 좀 괜찮은 자산 배분 그 모델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과 2를 동시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관관계가 낮은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택티컬하게 전술적으로 다양한 이제 자산 종목을 스크리닝하면서 자산 배분에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저희 자산 배분 모델도 우상향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그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뭐 장기 투자가 이제 또 자산 배분에서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S&P 500을 10년 투자하면 12.7% 연, 그 다음에 20년 투자한 분은 최근 연한산은 9.8, 30년 투자하신 분은 연한산은 9.6%거든요. 결국은 장기 투자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을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앞서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이 그 장기 투자를 못하게 공포스러운 국면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못하고 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의 그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피터 린치다 다 뭐 마찬가지고요. 이 저점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과 전술을 동원을 해서 장기 성과를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의 성과는 내가 언제 사고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괜찮은 걸 가지고 두 번째 얼마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추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는 그러려면 룰이 있어야 됩니다. 게임에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룰을 활용하려면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무 상황이 있을 텐데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등용 법등용이라고 썼는데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제자한테 얘기한 게 석가모니를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 그리고 룰을 따르라. 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요. 투자자는 자기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자신에 맞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고 절대자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S&P 500보다 지는 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반성문 같은 걸 써가지고 투자자 서한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어떤 절대자를 찾아서 절대자를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찾지 마시고 투자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셔야지 투자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퀀트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나 지표를 가지고 하나의 룰을 정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룰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제 퀀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퀀트를 갈고 닦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시장 예측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투자 전략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쉽고, 이제 시장 예측 얘기는 상당 부분은 한 뭐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그 시장의 전문가라는 분들의 그 예측에 너무 이제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장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